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잘 시작하셨는지요? 인터넷이 끊겼다가, 조금 전에 복구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방송할 수 있어서. 필리핀 이러고 삽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맞습니다. 김옥수님, 국민사랑, 나라사랑, 오직 한동훈뿐이다. 아이고, 김옥수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청렴한 대통령 오직 한동훈뿐이다. 힘찬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3월 30일 방송. 한동훈 SNL 출연 대박. 정말 대박 났어요. 모든 언론에서 저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후티 참전, 이란 전쟁은 물바지로 치닫는다. 여러분, 그 후티 참전했다고 그래갖고 무슨 3차 대전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부산을 떠는데 정말 한심한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3차 대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는 조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L 한동훈 조국아 나와라. 조국은 욕지거리 30번으로 답을 했다. F자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역시 조국의 수준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한동훈의 어떤 거는 좀 천재적인 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오늘 지금 약간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 갖고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 연결이 잘 안 되면 지금 이게 아이고,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음, 예, 역시 그렇죠. 인터넷이 잘 지금 연결이 안 돼 갖고 앞에 부분을 제가 안 떠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핸드폰이 필요해요. 예, 열정TV님, 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 보도가 많이 나서 살짝 걱정되네요. 저, 제가 왜 그런지 제가 핵심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실을 알려면 SNS를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규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게 전쟁이요. 이제 막바지거든요. 끝나가는데 왜, 왜 분위기는 이게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갖다가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왜 전쟁이 막바지냐. 혹시 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저녁 8시에 이렇더라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를 제가 1분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불태우고 있다. 하메네이 사진. 이게 결국은 이제 신을 불태우는 거죠. 신정 정치.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사진을 갖다 불태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 사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형받을 짓을 갖다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북부, 서부, 뭐 동부 할 거 없이 이렇게 지금 이거 이란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고 반정부고도 외치고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기관총 사격까지 하고 혁명수비대를 대상으로 해서 반정부 무장단체가 형성이 돼 있다. 이란 내부에. 그래서 지금 총격전까지 하고 있다.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을 하려면 SNS를 갖다가 20분만 검색해 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자기네들이 기관총 난사하고 혁명수비대를 공격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그 일본 총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독도는 일본 땅. 이 외친 게 뭐라고요? 포인트가 독도는 일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 전쟁을 빨리 종식지기 위해서 트럼프를 도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저는 뼛속까지 일본 정치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뭐야 일본 정치인을 순열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쓰는 게 독도카드, 그 다음에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거, 그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본이 지금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란의 지도자들이 다들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게 뭐 금괴가 이 007 가방에 금괴가 들었는지 달러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에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마지막 황세자 그 팔라비 그 레자 팔라비가 계속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 No more threat 해갖고 더 이상 위협은 없다. 뭐니까 핵 위협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정기로 복귀해 갖고 통치를 하면
이란은 핵 포기한다는 거죠. 핵 위협 없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없고, 인질극 없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완전히 오픈하고, 호르무즈에 오픈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원유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5사람 사진 찍힌 사진에 올라온 사람이 이란의 고위층 자녀들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통점이 뭐냐? 미국의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가고요.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다 뭡니까? 뭐 대통령의 딸 무슨 뭐 뭐죠? 국정원 딸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추방해야 된다. 얘네들 어떻게 이걸 놔두느냐? 우리 애들이 세뇌당한다. 그래갖고 미국 하원 의원이 한 거를 갖다가 트럼프가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음. 자,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최근에도 뜬 기사를 보면 이란의 공작기관 수장도 제거됐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지금 혼선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나윤경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혼선이 있느냐? 호르무즈 폐업을 통과하려면 30억을 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억을 내고 통과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0억을 내면 개런티가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파가 막 갈려갖고 한쪽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다시 폭격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이게 안전하게 통과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자관 이란안도 완전히 4분의 5일 찢겨져 갖고 오합지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지도자를 잃은 거죠. 그 지휘 체계를 잃었다. 뭐 대통령 말도 안 먹히고 뭐 국회의장 말도 안 먹히고 지금 아무 말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통제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군은 5만 명가량이 중동으로 지금 직결되어 있다. 이란 쪽으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 5만 명가량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언론의 그 수준이라는 게 참 이게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비교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미국 5만 명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언론 얘기예요, 언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언론의 얘기입니다. 왜 5만 명 갖고 안 되느냐? 1990년에 걸프전 할 때 미국이 동원한 군인이 46만 명. 그리고 10년쯤 후, 13년 후에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군이 주도를 했고 연합군 만든 게 25만 명. 그런데 2026년에 미국만 해갖고 5만 명 턱도 없이 안 된다. 지상전에 이거는 들어가면 깨진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심한 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한국을 갖다가 침략할 때 옛날에 보면은 뭐 수나라, 당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 걔네들은. 백만. 그게 뭐 중국 애들이 뻥이 심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니 백만 대군도 우리가 물리친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군사가 100만 명이 필요했던 거지, 승리하려면. 근데 지금이 어떤 시절입니까, 도대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199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지식이 2배가 되는데 딱 2년만 걸린다. 2년 만에 세상의 지식은 2배가 된다. 그러면 보세요. 1990년대에 싸우던 무기하고 지금 무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2013년도요. 이게 지금 23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23년 전에 싸웠던 무기하고 지금 무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무슨 뭐 쪽수가 많다고 뭐가 되고 쪽수가 없다고 뭐가 안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숫자를 갖다 이렇게 갖고 지금 5명 거뭘 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바뀐 거를 모르고 이렇게 항상 산술적으로 이게 뭐 5만 명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은 정말 이게 멍청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5만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연합군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혼자보다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일본, 한국, 호주, 유럽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기다리는 것뿐이지 이게 5만 명이 절대 부족한 수가 아니고 충분한 숫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당 100, 일당 100 하는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 김옥수님, 국민사랑, 나라사랑, 오직 한동훈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청년만들, 오직 한동훈뿐이다. 힘찬 응원합니다. 나윤경님, 한동훈 대표님, 응원합니다. 베로이코님, 늦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늦기는요.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쟁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판이거든요. 이게 왜 끝나가는 판이냐 하면은 증거 중에 하나가 예멘이에요. 예멘. 그리고 증거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 자, 보세요.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서원을 했습니다. 참전하겠다고. 자, 그럼 보세요. 후티 반군이 참전하겠다고 뛰어들면서 한 게 뭐냐? 드론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럼 참전한 게 이제 확실한 거죠. 일단은 미사일을 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예멘은 여기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근거한 데는 이쪽이에요. 그러면 후티 반군은 뭐를 할 수 있느냐? 홍해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어요. 이게 좁잖아요. 나오다가 예멘 접경지로 해갖고 이게 좁지 않습니까? 홍해가. 그러니까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요 좁은 부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요 좁은 부분을 이용해갖고 지금 30억씩 뜯어내는 것처럼 이게 후티 반군이 여기를 갖다가 찍어 눌러갖고 이게 똑같이 막 30억을 뜯어낸다. 그러면 여기도 못 쓰고 호르무즈도 지금 소유가 못 가고 홍해도 지금 소유가 못 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쟁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지도자가 완전히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다 암살되지 않았습니까? 요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의회는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누구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의회에서 기껏 한다는 짓이 뭐냐면 통행료 부과법을 갖다가 상정한 거야. 이거 통하네. 30억씩 받는 게 이게 통한 왜? 실적으로 30억을 내고 통과한 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 국회 수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면 그게 법이 되고 만들면 그게 다 실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는 게 이란의 의회 아닙니까? 비슷하죠. 한국의 의회하고. 그래갖고 통행료 30억, 최대 30억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상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가 되겠지. 예? 지금은 뭐 강경파들만 있으니까 통과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죠. 자, 30억씩 바꾸면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150조 수입이 되는데 원유 수입의 무려 3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팔아서 돈 벌고
통행료 팔아갖고 원유보다 3배 더 수입을 챙기고 이거를 용납하겠습니까? 이건 세계에서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제가 어제 그 이렇다라 방송을 하면서 왜 저희 이 한통영 방송에 그 일본 분이 구독자로 계십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분이세요. 근데 그 한일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의 유튜브 채널 중에 유일하게 보는 채널이 한동용 채널이다. 이렇더라 채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소개했지만 그분이 저한테 속보를 전해주셨어요. 자, 이 속보는 언제 뜬 속보냐? 토요일 날 뜬 속보입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속보 내용을 혹시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번역까지 해갖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번역본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속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사히 신문 속보. 이란 정세가 긴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경로로 중동에서 원유를 운반한 유조선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에히메현 이마 바리시 앞바다에 도착한 것은 석유 판매 회사인 태양석유에 원유를 실은 유조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약 10만 킬로 리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에서 원유를 선적해 홍해를 통한 경로로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원유를 운반한 유조선의 도착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경로를 이용해 중동상 원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 의하면 토요일 날 뜬 아사히 신문의 이 속보에 의하면 어떻게 갈 수 있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여를 안 해도 홍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개척을 했다. 새로운 루트를 뚫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호르무즈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란 전쟁에서 우리 빠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거품이 된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거 후티 반군이 지금 참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지금 일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산에 원유를 갖다 싣고 왔다 그러면 뭐야? 홍해를 통해서 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보세요. 뭐 적경 지역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 배를 이용하려면 뭐예요? 홍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호르무즈는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 홍해는 후티 반군,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통행료를 받겠다. 그럼 뭐예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원유 수출국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대안이었고 일본도 대안이었고 아무 대안이었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양쪽을 다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참전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참전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참전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유럽도 참전할 수밖에 없다. 유럽 무슨 수로다가 도대체 석유를 받을 거야? 호르무즈도 막히고 홍해도 막히면 무슨 수로 유럽에다가 실어 날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참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빨리 전쟁이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고, 예. KHD님, 한동훈 대통령,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왜 언론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냐?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직접 기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틀 전에 배 8척을 보내기로 합의했고, 이게 미국 배예요.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란 지도자들은 이틀 전에 미국 배 8척, 이 8척은 그냥 통통배가 아니라 유조선, 거대 유조선, 미국 국적의 거대 유조선 8척을 보내기로 합의했고, 그리고 오늘 그들이 일종의 곡물은 뭐죠? 곡물은 옛날에 이 강대국한테 주변 약소국들이 바치는 게 곡물 아닙니까? 일종의 곡물로서 정확히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존경의 표시로 트럼프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존경의 표시로 석유를 실은 배 20척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아주 커다란 유선들 말입니다. 그 일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얘기고, 예? 이게 무슨 얘기고. 그럼 여기에 의하면 뭐예요? 지금 이란 지도자들이 트럼프한테 딱 무릎 꿇고 20척, 유조선 20척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뭐야,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해갖고 홍해도 막히고, 호르무즈도 막히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예요? 그 이란 국회의장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한 순간 그들의 목숨을 불태울 것이다. 그다음에 뭐야? 그 대변인이 또 뭐야? 미국의 가혹하고 굴욕적인 결과에 페르시아만 상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에서는 공물을 바쳤다고 트럼프는 이란에서 미국한테 공물을 바쳤다. 거대 유선 20척이 통화가 될 거다.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냥 목숨을 불태울 것이다. 상어 먹잇감이 되게 해야겠다.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죠.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육천 생활누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출장 다녀오느라 참여되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출장까지, 먼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그래도 한통령 방송을 잊지 아니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님. 이게 왜 다 맞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란은 지금 내부가 사분오열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승인해도 이쪽에서 반대하고, 뭐 이쪽에서 반대해도 이쪽에서 승인하고, 지금 뒤죽박죽이 막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란 자체가 지금 하나로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봉건 영주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야, 성동구에서는 내가 대빵이야. 이게 내 말 들어. 강남구에서는 무슨 얘기야? 내가 대빵이야. 내 말 들어. 왜? 이게 중앙정부가 무너져갖고 지금 지역적으로 딱 따로따로 놀아. 국회는 국회대로 놀고 차관 다 따로따로 놀아.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아니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뻐젓이 이게 기자회견하면 세계로 쫙 나갈 걸 아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뭐 8척, 뭐 20척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분명히 협상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협상 파트너 역시 이란 정체를 갖다가 통솔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죠. 지금 트럼프는 뭐, 30일부터 뭐 20적 흐름에서 또 몇 가지를 추가로 요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항상 얘기는 거죠. 꽤 조기에, 예. 빠른 시일 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마치 트럼프가 코너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언론은 몰고 나오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네, 육천세관이 기뢰는 어느 정도 제거되었나 봐요. 유선 통과 가능한 거 보니 기뢰 제거 작업, 영국 수중 드론이 수색 제거 작업 중이라고 하던데요. 아이고, 정말 정보 빠르세요.
아니 근데 이제 기뢰를 갖다가 뭐 매설했다 그러는데 뭐 언론에 의한 뭐 3,000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그 지금은 어떤 기사든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그 언론대로 뭐 기뢰를 갖다가 3,000개를 깔았다. 그러면 호르무즈에 아무 배도 통과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유조선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게 무슨 통통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조선이. 그런데 그걸 갖다 3,000개 깔은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 아,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나는 기사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게 좀,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느냐? 그 진실을 알려면 이제 SNS를 검색을 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SNS에 정말 설득력 있는 얘기가 하나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2일 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유나이티드 리퍼블리칸 이렇게 갖고 하는 그런 이제 페이스북인데 여기 보면 뭐 좋아요 뭐 이런 게 22,000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거든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란 On has three alien 그러니까 에일리언 랩 이란은 오직 세 개의 동맹밖에 남지 않았다. 이란 친구예요. 이란 친구, 이란의 동맹. 그러면 세계 이란 동맹이 뭐냐? 유엔하고 CNN하고 그리고 데모크라틱 파티다. 예,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간단한 문장에, 이 간단한 한 문장에 무려 22,000명이 이 좋아요를 눌렀다. 여러분, 22,000명이 좋아요. 댓글이 2,000개가 넘어요. 공유를 4,000개나 했어요. 이 글에 대해서. 이겁니다. 핵심은 너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란한테 우호적인 건 뭐냐? 유엔이고 CNN이고 민주당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유엔. 여러분 이 유엔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우리는 유엔의 덕을 봤습니다. 6.25 전쟁 때 그래도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 뭐 미국이 제일 많이 참전했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필리핀도 참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에티오피아까지 우리 잘 모르는 그 당시에 몰랐던 나라들 해갖고 뭐 16개국인가 그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정상적으로 건전한 유엔이었어요. 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의 유엔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엔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 기사가 지금 오늘 떴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유엔을 갖다가 이렇게 무차별 공격한 것처럼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레바논 여기 이스라엘 또 유엔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유엔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스라엘이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해가 금방 갔어요. 여러분과 헤즈볼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가자 지구에서 그 뭐죠? 예,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때 걔네들이 썼던 전략은 뭐냐면 그 뭐야 병원 밑에 땅굴을 파고 싸웠잖아요. 병원 밑에 땅굴 파갖고 거기 작전사령부 세우고 학교 밑에다가 땅굴 파갖고 거기 아지트로 삼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 포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 사령부가 있었다, 무슨 뭐 작전 뭐 실이 있었다 이런 기사는 안 나고 왜 이스라엘이 학교를 갖다 폭격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병원 요렇게만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를 갖다가 주도한 게 어디겠어요?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의 동맹은 누가 남았다고요? 이란의 동맹은 CNN. CNN이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언론기관이잖아요.
정말 미국으로 따지면 좌파 중에 극좌파죠. 그러니까 CNN은 그런 식으로 보도하죠. 그러니까 밑에 땅굴이 있었다는 거는 보도 안 하고 왜 학교를 폭격했느냐, 왜 병원을 폭격했느냐, 잔인하다. 이스라엘은 잔인하다, 유대인은 잔인하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있었다. 근데 유엔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보니까 거기 개물처럼 막 여기저기 해갖고 막 수천 킬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파놓은 거가 그래갖고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자 진구에 그거는 끝나지 않는다 전쟁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갖고 죽었습니다. 그 땅굴 때문에.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땅굴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엔 물품은요 다 유엔 마크가 찍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담요도 유엔 마크가 찍혀 있고요. 먹는 것도 다 유엔 캔이 있으면 이게 뭐 참치 캔이건 꽁치 캔이건 네? 좌우간 뭐든지 간에 유엔의 구호품은요 다 유엔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자지구 땅굴에 보니까 다 유엔에서 지원한 음식, 유엔에서 지원한 담요, 자간 유엔 거 갖고 걔네들이 버텼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가자지구의 게릴라들한테 반군들한테 유엔이 이게 뭐야? 보급병식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지. 야 끝까지 버텨, 싸워, 잘 싸워. 우리가 먹을 거 대줄게, 입을 거 대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유엔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짓을 갖다가 지금 똑같이 이란 전쟁에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심심해서 뭐 공격을 했겠습니까? 예?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가해요? 유엔을 갖다 공격할 때 한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가자 지구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야. 레바논 거기에도 어, 레바논에 지금 헤즈볼라 때문에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유엔이 헤즈볼라를 갖다가 레바논에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는 실적으로 안 나죠. 왜? CNN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쓰자면 그런 거예요. 영화 한 편 찍자면 그런 거죠. 제가 뭐 압니까? 예. 필리핀에 앉아서 어떻게 알아요? 종합을 해보자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 아이고 준님, 한동훈 대표님, 하늘만큼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육천생활동님 중앙지도부 제거 시 각 지방 군부가 자체적 판단하에 공격 진행하도록 사전에 집계를 짰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란 공격이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별로 각계 격파해서 지방 수뇌부 제거해야만 할 것 같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예, 제 추측이지만 결국 미 해병대와 쿠르드 협공을 통해 각계격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예, 손어머님 반가워요. 예, 한동님 반가요. 고맙네요. 예. 자,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CNN이 만들고 있는데 유엔하고 CNN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예. 여러분 그 유엔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엔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꼭 기억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은 많이 지금 퇴색이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유엔 기관 중에 WHO라는 그 WHO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그 뭐예요? 그 코비드 19 그거를 갖다가 총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국발 그거를 알면서도 덮어줬던 게 바로 그 WHO라는 수장입니다. 그리고 WHO라는 기관이에요. 그걸 갖다가 결국은 밝혔죠. 미국이 밝혔죠. 중국발 그 코로나는 중국발이다. 여러분 거기 관련해 갖고 지금 이런 게 뜨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물질 신고에도 1420만 회를 접종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보면 정은경이 그때 뭐 문재인 시절에 총괄로 해갖고 뭐 코로나 걸 대책을 총괄해서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마스크 그걸 한번 수사를 해보면 대박이 날 텐데 왜 마스크를 갖다가 한 업체에 몰아줘 갖고 왜 배급제로 한 거 있잖아요. 그 마스크 업체를 갖다가 한번 수사를 해보면 완전히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보세요. 코로나 백신 이물질 신고가 왔어요. 그런데 정은경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왜? 그때 백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많이 버렸어. 나중에 남으니까 관리가 개판이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이물질 백신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백신 맞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침이 뚝 떼고, 그리고 그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는 백신과 이 사람의 죽음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뭐 하고 판사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정은경 보건부 장관 결국 사과. 아니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끌어갖고 뭐 4년 5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4년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장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완전 개판이 돼 버려 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 아니 사과를 했으면 감옥을 가야지. 아니 잘못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옥을 가야지 아직 왜 장관을 하고 있어? 정말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재명도 그런 생각 아닌가? 이것만 어쨌든 버티면, 그냥 이것만 버티면 나중에 내가 뭐 5년 후가 됐건 10년 후가 됐건 알고 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건물 죄송합니다. 대북 송금한 거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면 그냥 감옥 안 가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 한국의 지금 이 법의 풍토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하려면 SNS를 좀 검색을 해보라.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북극이 지금 뭐예요? 원유 비상 아닙니까? 기름값은 지금 뭐 2,000원을 갖다가 찍고 지금 난리가 나고 무슨 뭐 배럴당 지금 뭐 120달러다 뭐 140달러 간다 뭐 좀 있으면 150달러 간다 뭐 200달러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도대체? 한국에 멀쩡해 있던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한국에 이거 원유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지금 각국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원유가 밖으로 나갔대. 나 정말 미치겠어. 국내 비축된 이 비축이 된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비축이 될 건. 이게 이미 들어와 있는 원유가 그것도 무슨 뭐 한 통 두 통이 아니라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됐대요. 이거 총 맞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지금 이 세계? 그런데 거기 나와서 또 따라붙는 얘기가 뭐냐?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유가 비상인데 국내 비축된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이 됐는데 그 출처가 몰라. 아무도 몰라. 아니,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 이 무역이라는 거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상식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아실 거지만 물건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건 국내에서 해외로 나온 간에 이게 LC 오픈을 해야 되고요. 송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아니 그냥 막 주고받는 게 아니야. 동네 무슨 엿 바꿔 먹듯이 아저씨 엿 주세요 하고 여기 뭐 고철이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해외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로 뭐 자금을 갖다 빼들리면 형사처벌 받고 막 그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게 근거가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90만 밸런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어떻게 해외로 가면서 아무 서류 없이, 아무 송장 없이, 아무 LC 오픈 없이 어떻게 해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묘연하다. 이게 해외 유출이 행방이 묘연하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정부에 큰 힘이 있거나. 저가 제가 이 법을 제가 그래서 법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물. 그물이에요. 큰 물고기는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 망이 찢겨져 나가는 큰 고래가 움직인 거다. 우리 같은 서민은 바로 잡혀가죠. 얄짤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은 얄짤이 없습니다. 근데 90만 뭐 배럴이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묘연하다. 미스테리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최대 권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스리슬쩍 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육신생 감독님, 제 추측이지만 결국 미 해병대와 쿠르트 여건 각계의 이슈도 예, 그렇습니다. 육신생 감독님, 아이들이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지만 악날, 예, 소나무님, 이란 전쟁 언제까지 하나요? 기름값 때문에 큰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예측은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 전에 끝난다. 트럼프 예측은 5월 14일 전에 끝난다. 왜? 5월 14일 날 중국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이란 무릎 꿇리고 이제 시진핑 무릎 꿇리러 5월 14일 날 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월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5월을 넘기지 않으리라. 6월은 전쟁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한국이요. 이 군사 대국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이게 뭐 탑 16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제 미국이 최강이고 1위. 그 다음이 차이나. 역시 뭐야 14억의 인구를 가진 차이나. 그 다음에 3위가 러시아.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뜻밖이 뭐냐면 인도 확실히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군사력도 4위야. 인도도 핵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와, 우리 정말 군사 강국입니다. 정말 군사 강국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재팬을 보세요. 재팬은 자기 나라를 방위하는 군인만 갖고 그래서 자위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공복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9위예요. 예, 막강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이 위대한 나라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그냥 까부수고 있다. 법도 까부수고 자관 정신이 없습니다. 예, 육신원 감독님, 아이들 피해 입은 것 안타까운데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지만 정말 악랄한 게 아이와 양면을 방패 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봄. 학교 밑에 병원 밑에 군사실을 만들어 놓고 인질극에 다름 아님. 이란 혁명 수비대 백만 모병, 100만 명, 12살 이상이면 강제 징집 오는. 이거 그 법을 바꿨대요. 법을 바꿔갖고 지금 강제 징집,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 100만 저항원 떠벌리면서 아이들까지 총알바지 시키는 신정 정권 사악함은 지적안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CNN의 영향을 받았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한국 언론이 아무 생각 없이 하기야 뭐 한국 언론도 좌파들이 쥐고 있으니까 뭐 CNN하고 코드가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남은 거는 세 개밖에 없다. 이란의 동맹은 세 개밖에 없다. 하나는 UN. UN이 지금 이란을 돕고 있고 CNN이 이란을 돕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이 이란을 돕고 있다. 동맹이 남은 건 딱 세 개다. 나머지는 다 이란에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은 제가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었다고. 이게 왜 목숨을 걸었느냐? 이스라엘은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석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심심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 며칠 전에 연설한 게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느냐, 이 전쟁으로. 그 얘기를. 근데 이거를 갖다가 CNN이나 이 한국 언론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보도를 안 해요. 예? 맨날 보도하는 게 뭐 이란 국민이 뭐 어떻게 죽었다, 애가 뭐 죽었다, 무슨 뭐 이란에 뭐 민간인이 죽었다 이런 보도나 하지,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하려면 SNS 검색을 좀 하시라. 물론 이거는 이제 영어로 나온 여기 이란 인터내셔널이라고 요새 많은 그 언론에서요 이걸 인용합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인용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IDF 북부사령부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게 좀 길지만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제 구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방금 국방부 장관, IDF 참모총장, 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각 사단장들과 함께 북부 사령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쳤습니다. 저는 적을 공격하고 북경에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결의에 찬 용감한 지휘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방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 대해 막대한 화력을 쏟아붓고 있으며 테헤란의 테러 정권에 뚜렷한 균열을 일으키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란은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왔다. 균열이 이제 완전히 있다. 이란은 더 이상 예전의 이란이 아니고,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예전의 하마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예전의 헤즈볼라가 아니고, 하마스도 예전의 하마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가자 지구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지친 적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고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그들의 영토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보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적진 깊숙이 3개의 안보 구역을 구족했습니다. 시리아, 헤르몬 산맥에서 야르무크까지, 가자지구 영토의 절반 이상, 레바논. 저는 침공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국경에서 멀리 물어내기 위해 기존 안보 구역을 더욱 확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이곳에 대규모 병력을 직결시켰습니다. 그는 이 병력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나스랄라를 제거했습니다. 수천 명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를 제거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도시를 파괴하려던 15만 발의 미사일과 로켓이라는 엄청난 위협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5만 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파괴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지휘관들과 이 위협을 제거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이러한 논의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는 없지만 북부 지역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부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큰 고통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여러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인내와 굳건한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영웅들의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년 넘게 최전선과 후방에서 헌신해온 이스라엘 국방군 장병들과 특히 예비군 및 그 가족들에게 저와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승전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반부를 보세요. 이스라엘도 지금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뭡니까? 뭐 전쟁의 공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자기의 부모들이, 여기는 여성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여기 보면 뭐예요? 그 국방군,
그리고 예비군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도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연령대가 폭이 넓습니다. 예비군이라는 폭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스라엘은요. 그냥 남자면 거의 다 참전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60세 이하의 남자들은 거의 다 총 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스라엘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여기 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영웅들의 유가죠. 네. 지금 이스라엘도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승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존립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쨌든 빨리 끝날 겁니다. 열정팀이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끝날 거예요. 저 5월 안에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뭐 이런 수장들이 죽었다 뭐 해갖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슬람의 그 혁명 수비대의 시니어가 결국은 또 이렇게 사살됐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목숨 걸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CNN이나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CNN에서 인용된 거다. 그럼 보질 마세요. 예. 그냥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 아이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전쟁은 5월 말 5월 말 안에 끝난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한동훈 대표 참 대단하다는 게 여러분 그 SNL 혹시 보셨나요? 그 열정님이 한통령 단톡방에다가 왜냐면 필리핀에서 SNL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못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올려주셨어요. 단톡방에. 예, 그래서 봤는데 역시 한동훈이다. 참 똑똑하고 말 잘한다. 재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 주목을 받는 장면이 이런 건데, 자, 투 이재명 전 출연자 뭐라고 좀 뭐 이게 영상 편지 했더니만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방송에서 예전에 자기 불리한 방송했다고 그걸 조지면 이게 SBS의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서 결국 사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라는 건 뭐예요? 그거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전제로 사과를 하는 거죠. 어쨌든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갖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 불리한 방송했다고 그걸 조지면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하세요. 그럼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국의 얘기는 이제 막판에 이게 나오는데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조국으로 분장을 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저는 피할 일이 없는데 그분이 피할 것 같아요. 쭈뼛거리고 도망가지 말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SNL 하는 시간에 거의 동시간에 아마 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에. 그다음에 그 후에 이거 뭐 릴리 알렌의 경쾌한 노래 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조국의 그 페이스북 캡처입니다. 요 조국 이렇게 있죠. 47분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금방 캡처했다는 거죠. 경쾌한 노래 이게 fuck you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 노래는 뭐냐? 이 F 월드 그냥 미국에서는 이런 걸 갖다 이제 F 워드 뭐 이렇게 F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30번 이상 나와요. 30번 이상.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욕을 갖다가 30번 이상 해버렸다. 이 한마디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도 안 쓰는 욕설이다. 이 F워드는 흥분 자제하라는 말 하고 싶다. 그래서 분노 조정 잘했냐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한동훈 예능 차원에서 재밌자고 한 말 화내지 마라. 한동훈 연일 이 대통령 직격 저격수 자처. 한동훈 이 대통령도 직격 대승적으로 정치하시길. 지금 이제 한동훈의 지치, 한동훈의 배짱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좀 지방선거는 전략적으로 좀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좋아요를 갖다가 101분이 눌러주셨는데 그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함께 좀 눌러주세요. 예. 아직 14,000명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한동훈을 지지한다면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국힘 지지율이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 15% 미만으로 좀 잡아주시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동훈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23일에서 3월 30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MJ님 감사드립니다. 예, 슈퍼챗 후원 없었고요. 멤버십 후원도 없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MJ님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아직도 좀 희망을 걸고 있는 분들한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혁재를 아시나요? 예? 이혁재 개그맨. 예. 이혁재가 거기 뭐 무슨 뭐야 심사위원 장이래요. 예? 그래갖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탈락 이혁재가 너는 아니야 탈락 이렇게 했더니만은 갑자기 이 친구가 한동훈 복당 한동훈 만세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공개 오디션 장소에서 그랬더니 이혁재가 하는 말이 내가 15년만 젊었어도 휴대전화라도 던져갖고 머리를 맞췄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응? 저놈이 지금 무슨 미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국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혁재가 심사위원장으로 그럼 이혁재 수준에서 고를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혁재 수준에서 당락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106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뭐 친한계 뿐만이 아니라 뭐 잠깐 누가 됐건 윤어게인이 됐건 뭐 누가 됐건 어쨌든 국힘의 소속 106명이나 되는 분 중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김부겸 씨가 드디어 이제 오늘 공식 선언을 했는데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뭐 국회에서 하고 오후에는 대구 내려가서 하고 했는데 저는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대구라고 그래갖고 뭐 바보처럼 뭐 누가 나오던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대구하고 전라도 광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라도 광주는 제가 누가 나오던 간에 그렇게 찍어주지만 원래 이 보수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는 게 보수가 아닙니다.
그 극우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추정하는 극우라고 그러지 보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보수의 이 핵심, 보수의 본거지, 이 대구를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라. 정말 경고한다. 국힘한테 경고한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김부겸을 찍음으로 해갖고 대구가 어떤 덴지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한동훈이 산다. 그 얘네들도 알아요, 지금. 얘네들도 지금 그 국힘, 장동혁 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장동혁 거리두기, 그다음에 빨간색 국힘의 옷이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안 입기. 그러니까 다 흰옷 입고 지금 선거 유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도. 아니 대구에서 이럴 정도면 나머지는 이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제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뭐 대전, 뭐 강원도, 충청도 말할 것도 없이 다 흰색이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뭐 국힘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고 이거 정신 좀 차리시라.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나 마나. 뭐 국힘이 이렇게 민주당 딱 하나고 주르륵 나오지만 해보나 마나 그냥 김부겸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 이분이 또 글을 써주셔갖고 예, 이춘생 감독님 강남 좌파 위선자 쪼다조국 저런 것들이 어찌 로스쿨 교수식이나 하고 법률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만 공부는 안 하고 정치 질환이 없는 실력도 늘지 않겠죠. 아, 정말 조국 어떻게 저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저도 미국에서 MBA 할 때 항상 이제 학기가 그 이제 클래스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조교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수는 나가고 이 사무직원이 들어오거든요. 사무직원이 딱 들어와 갖고 서베이를 돌려요. 자, 한 학기 동안 이걸 들으면서 거기 이제 쭉 있습니다. 설문이 쭉 있어 갖고 뭐 교수가 잘해줬냐, 뭐 준비는 잘했느냐, 교수가 놀고 먹지 않았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뭐 너희한테 준 점수는 공정했냐, 뭐 이런 어떤 쭉 서베이를 해갖고 그거 갖고서 교수를 갖다가 다시 임용할 거냐, 자를 거냐를 갖다가 결정을 하거든요. 아마 서울대도 지금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조국 시대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했고 한국도 아마 그런 거를 도입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국은 학생들한테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예. 한번 까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정님, 예, 감사합니다. 예, 육신생 감독님. 저런 같지 않은 쪼자들한테 배워서 변호사, 판검사 배출되니 나라 법치가 엉망진창이죠. 답답합니다. 예. 열정님, 구구 이혁재. 정말 나는 이혁재가 심사위원장이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사백규 형님, 시간 남았다고 5초인가 줘서 김동욱 후보가 그렇군요. 5초. 마지막으로 너는 떨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 해봐. 그랬더니 한동훈 만세. 이 친구도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사프기 형님, 이혁재 전과자. 그래요?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현 감독님, 이혁재 닮은 청년 정치인, 양성하려나 국짐, 싹이 노란 것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박민영, 장혜찬 본받아 지랄의 민자체. 예, 버리겠군요.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자기 코드에 맞는 애들만 이제 픽업하겠지. 그러니까 제2의 장해찬, 제2의 박민영
제2의 장동혁, 이런 애들만 계속 픽업하면 제2의 고성국, 이렇게 자기 입맛 대로 픽업할 거 아닙니까? 참, 걱정된다. 아니, 근데 이런 국힘에 왜 아직도 무슨 희망이 있다고 자꾸 국힘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빨리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현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월요일에 지인 방송 1시간 10분이나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인터넷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방송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 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도 화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통역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로이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반가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참,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바쁜 시간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좋은 글도 많이 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KBS 인터뷰 오늘도 국힘 바꿔야 한다고 하심. 예, 아니 국힘 바뀌어야죠. 이대로는 안 되죠. 예, 근데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죠.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이대로는 그 자칭 보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극우라고 자꾸 그걸 갖다 보수당, 국힘을 보수당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해서 자기들이 정말 보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극우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는 그 한계점을 넘었다. 그러니까 재정 작업을 못한다. 누가 와도 재정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음, 신령님이 오셔도 재정 작업을 할 수 없다.